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33세의 남자분이셨는데 그 M자 탈모하고 헤어라인이 좀 높으셔가지고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이제 33세에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절개를 할까 비절개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는 환자분들이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이스를 환자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절개나 비절개나 이제 생착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절개 같으면은 이제 뭐 칼을 좀 댄다고 생각해 가지고 무서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흉이 일자로 남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절개를 많이 생각하고 오십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공부량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방법인지는 대체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도 괜찮은데, 특히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활동량이 많이 있어서 뒤를 쉐이빙 이렇게 좀 깎고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 비절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개에 비해서 비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돼 가지고 절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 설명드리고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정해온 것들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정해 오신 거를 바꾸려고 저희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비절개로 하겠다. 그래서 비절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요 전사진이 되겠는데, 우리 환자분은 약 6개월 전부터 프로페시아 약을 좀 계속 드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걸 적어도 1년 이상은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 약을 좀 먹으면 개선이 될까 하고 드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약을 드신다고 머리가 새로 나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분이었고, 요번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셨는데, 우리 환자분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탈모가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타입 7 정도 됐습니다. 7이 뭐냐면 가장 심한 거죠.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완전히 없는 상태. 이 가정력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만약 가장 가까운 친족의 타입을 따라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심한 타입 7이고 우리 환자분은 30대 초반인데 벌써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빠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다른 면들은 많이 존경하시겠지만 머리까지 존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은 아주 맞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분이 50대가 돼가지고 이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아빠하고 똑같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30대 초반에 이 정도다 그러면 아빠를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 뒤쪽은 머리가 많이 남아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앞쪽에 M자로 좀 많이 파져 있었고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불규칙한 헤어라인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인대로 좀 심고 이 뒤에 M자를 메꾸고 그다음 밀도가 떨어진 부분을 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이제 비절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한 3,000모 정도를 심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펀치를 시작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술하신 거를 좀 모식도를 그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의 이제 후두부를 당연히 이용을 했고 쉐이빙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깎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깎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절대로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긴 상태에서 비절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펀치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길고 뿌리가 이렇게 있을 때 펀치가 들어갈 때는 요게 짧을수록 요 각도와 똑같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머리가 길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모낭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머리를 깎고 하는 게 긴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저희가 또 설득을 해가지고 깎았습니다. 깎고 이렇게 펀치를 했고, 젊으신 분들은 투블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짧은 걸 투블럭으로 이용한다면, 과거엔 투블럭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투블럭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투블럭으로 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투블럭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 이렇게 깎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그 머리를 이렇게 붙인 머리를 하면 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과거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에 대한 그 비절개 모발 이식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한다. 짧게 자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긴 상태로 하게 되는데 결과는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펀치를 해가지고 약 3,000모 정도를 씹게 되었는데, 우리 환자분은 보면 위에서 보면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이 헤어라인도 좀 높아져 있었고 M자도 좀 파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M자를 이렇게 메꿨고요. M자를 이렇게 메꿨고 헤어라인을 약간 내리는 시술했고 여기 밀도 보강을 좀 했습니다. 또 최근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동반 탈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반 탈락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죠. 누구한테나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밀도 보강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처럼 뒤에 약간 했을 때 동반 탈락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동반 탈락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는 우리가 머리를 심었을 때 그 혈류량이 새로 심은 데 집중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머리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라는 건 모낭이 있는데 거기 또 같이 겹쳐서 심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되겠는데, 사실 이런 개념이 의사들이 없었을 때는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에 있는 동반 탈락은 아마 모든 수술하신 분들이 영구적인 동반 탈락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을 때는 사이사이에 잘 심습니다. 이러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일시적으로 긴 머리가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밀도 보강을 하고 M자를 심는 시술을 3,000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이 되겠고, M자가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5개월 후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5개월을 되게 중시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개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처음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 거다. 수술이 어느 정도 잘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여기 5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도는 한 50~60% 정도는 저희 보고 있고, 물론 밀도는 앞으로 여기에서 50%가 더 찰 건 아니겠지만 완성도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머리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꾸불꾸불했던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앞으로 그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되면은 저는 환자분들을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때부터는 좀 기분이 좋아져 있죠. 만약에 3개월째 뵀다 그러면 좀 우울해서 오신 분들이 많죠. 머리가 빠지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빠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맨들맨들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5개월 보시면 밀도가 그래도 한 50% 정도는 좀 차 있고 길이는 좀 짧고, 이거 보시면 약간 곱슬곱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절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죠. 그 밑에는 이제 11개월 뒤의 모습인데, 이 M자가 아주 잘 메꿔져 있습니다. M자가 잘 메꿔져 있고 헤어라인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 있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헤어라인을 심을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맨 앞에 헤어라인을 굉장히 조밀하게 심고 뒤를 약간 좀 드문드문 심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맨 앞에 헤어라인도 옛날만큼 아주 짙게 밀도를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더라도 앞에는 밀도를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 살과 머리카락들 사이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지금 이게 이제 11개월 후의 모습인데, 이 앞에 를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되어 있고,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굴곡이 되어 있죠. 이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의 굴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 3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고, M자 탈모가 진행이 됐고, 가족력이 아주 심하게 있기 때문에 진행이 분명히 될 만한 우리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로 앞에를 잘 메꿔 놨는데, 약의 효과를 우리는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약이 70% 정도에서는 더 진행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70%는 되게 큰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한테 주지시켰던 거는, 이 약은 절대로 모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유지를 하려고 약을 먹는다. 만약 이 생각으로 약을 먹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 약을 드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머리가 안 나기 때문에 약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약효가 100%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환자분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팩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는 너무 잘 됐고,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갈 텐데, 중간에 약을 끊게 되면 이 뒤쪽에 심었던 머리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물론 수술은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번이고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그 수술과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약을 드시거나 약을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였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30대 초반에 오늘 M자 탈모를 비절개로 3,000모 정도를 심으신 환자를 소개해 드렸고, 이 환자분은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오고 계신데 약을 열심히 드시고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에 이 뒤쪽에 헤어로스 머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효가 굉장히 잘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빠를 닮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환자분하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